페이지죠. 자, 요번에 이제 첫 코스에서 1월달, 2월달에서 이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뭘 잡고 가야 돼? 지적. 지금 뭐 우리 2달 정도 투자하면 뭐예요? 지적 파트는 뭐 12개는 모아두라도 한 11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자, 1월 초창기에 뭐에 있었어요? 요거. 요걸 까먹지 말아야 돼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자, 지적 파트는 아주 쉬워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면. 그러면 이번 달에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자, 지적의 3요소 다 외웠어요? 요 정도는 뭐예요?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자, 필지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필지니까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를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명칭은 몇 필지? 한 필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토지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자, 도시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일찍 오셔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120페이지 한번 보죠. 자, 120페이지 지적 공부의 정리. 전주에 이제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체계를 잡았어요. 자, 지적 정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예요? 자, 사실관계 정리와 뭐예요? 권리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힘써요? 요죠.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뭘 가지고 힘쓰죠? 대장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 무슨 관계? 사실관계. 요거는 사실관계. 자, 지적소관청을 보면 요 밑바닥에 사실관계가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사실관계. 사실관계. 그러니까 앞에가 사실로 출발했으니까 어때요?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관계예요?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는 누가 힘써요? 등기소, 관계관이죠. 그러면 요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볼래요? 자, 등기관은 무슨 관계에 힘써요? 권리. 그러면 요 밑바닥에 권리가 이제 우리가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항상 그러면 봐봐요. 자, 요 사실관계 정리는 이쪽으로 빠졌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지금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만약 이렇게 빠졌어요. 사실관계 정리를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X요, X가 돼. 자, 지적소관청은 뭘 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자, 그럼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등기소에 알려주죠. 요게 뭐예요? 이게 등기 촉탁이야. 그래서 전체 아마 숙제를 하나 내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의 의미는 뭘까요?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봐봐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번 변경이야.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 그럼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거치게 돼.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머릿속에 딱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기가 이제 자, 분할이. 자,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봐봐요. 자기가 분할을 이렇게 시켜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죠? 면적은 권리의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먼저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소유자 변동,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누가?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축에 대해 이걸 뭐라고 배웠죠? 등기필 통지 제도다. 등기필 통지는 무슨 변동의 사항이죠?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항상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혼화.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 통지 제도가 이혼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또다시 이제 읽을 때 지적 소관청과 등기소는 뭘까요? 이게 직권이야. 그러면 얘가 정리해 준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우리 전전전주에 배웠고요. 얘가 정정해 준 무슨 정정이 될까요? 직권 정정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등기해주면 무슨 등기가 되죠? 직권 등기가 돼. 그러니까 항상 요 오늘 시간 지적 정리를 배울 때는 요 관계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 자 120페이지 혼자 한번 가서 한번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냐? 자 그러면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 자 정리 방법 찾았어요? 예.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토지 이동 줄 쳐놔봐요. 자 토지 이동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봐봐요. 그럼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도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야 되고 잘라요. 자 그러면 소유자 변동 줄 쳐놔봐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지금 사실 권리를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변동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 권리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각각 작성해야 된다. 자, 요 측면에서 그러면 봐봐요.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봐봐요. 이게 단골 매니지먼이거든요. 봐봐요. 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OX. 봐봐요. 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요 토지 이동은 뭐예요? 사실. 그럼 권리와 사실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럼 항상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 몇 문제예요? 토탈. 200문제죠. 그러면 200문제는 뭐예요? 이런 논리를 해야 돼. 봐봐요. A가 있으면 뒤에 A-가 나와야 되고 A2-가 나와야 돼. 만약에 B가 나오고 B-, B2-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가 B-로 빠지면 어때? X에 O예요. X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 200문제 중에 100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앞에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다라는 것은 그러면 왜 시험장에서는 왜 못 찾아낼까요? 결론 쫓기다 보니까 뭐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문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먼저 따질까 사실관계가 뭐고 권리관계가 뭔지 그걸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문과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단골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반동을 시키겠죠.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요? X죠. 한번 읽어봐요. 권리, 사실이죠. 앞에가 사실이죠. 자, 여기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면 뒤에는 앞에는 사실이고 뒤에는 권리죠. 불일치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이걸 빨리 간파를 하셔야 돼. 감을 잡아 나가면서. 그럼 특히 가로 2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요거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충분히 줄줄줄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그럼 121페이지 반가로 3번을 찾아봐요. 자 3번 정리 절차 특히 1번을 한번 보시죠. 토지 소유자의 이동이 있으면 잘라봐요. 토지 소유자의 이동이 있으면 찾았어요? 그러면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소유자는 뭘까요? 신청이죠. 신청. 소유자 신청. 저 걸리면서 자 신청에 따라서 정리하고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지적소관청 줄 쳐놔봐요.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얹으면 뭘까요? 직권. 직권으로 정리한다. 논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무슨 관계 정리? 사실. 그러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되죠. 거기에 무슨 촉탁이? 등기 촉탁. 그러면 맨 밑에 가봐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그 앞에 등기 촉탁에는 거기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21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중심키 한번 불러봐줘. 자기가 읽고 121페이지 하단부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어디가 가장 중심키? 자, 읽어보셨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뭘까요? 밑에서 두 번째죠. 뭐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의 변경. 거기에다 행강편 딱 하나요. 거기만 줄이 딱 꺼져 있어야 돼. 만약에 전부 줄 꺼져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승립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다시 와서 등기 촉탁 제목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이야. 그래서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변경은 사실이거든.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느냐?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새로운 신자죠.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자, 공인중개사 32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이 5번 출제됐다고. 5번.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 거기 방가루 2번을 가봐요. 방가루 2번. 방가루 2번 찾았어요? 예, 등기 촉탁 사유 거기 나와 있죠. 방가루 2번. 자, 거기에다 이제 그러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6개가 나와 있죠. 근데 6개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왜 근데 왜 6개를 봐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봐봐요.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등기 촉탁의 뭐예요? 원인을 외우라고. 원인이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동그라미 1번 끝에 저기 가로 딱 가로 안에 행강편을 딱 하나요. 자, 신규 등록은 뭐다? 제외. 제외라는 게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외울 필요가 결론 없다 이 소리야.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특히 방가로 3번에 가봐요. 등기 촉탁의 절차 동그라미 1번 거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 경우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자,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찾았죠? 자,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그러면 이런 조문을 왜 둘까요? 이런 조문을. 자, 가로 읽어 써놓으세요. 이런 조문이 없다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면세.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다고. 등기 촉탁은 국가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요? X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뭔데? 국가죠. 국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조문을 둠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결론적으로 무슨 근거다? 면세 근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제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봐요. 3번. 네모 3번이죠. 자, 토지 소유자 변경에 관한 소유자 정리. 요거는 자 29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올해 몇 회예요?
33에 또 출제될 수 있어. 그래서 방가로 3번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별표 3개를 해놓고 별표 3개를 또 우리가 해놓고 자 또 이제 출제 작년에는 이제 별표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서서히 대비를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봐봐요. 요 파트를 되게 어려워해. 지금 오늘 첫째 시간에 배웠던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숙제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살살 가볼까요? 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 1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줄이 있죠. 한번 읽어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요. 자 122페이지 거기 가로 1번 찾았어요. 자기가 잡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가장 중심키를 찾아봐야 돼. 가장 중심키가 뭘까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거기에다 행간편을 딱 깔아요. 거기가 이제 키워드야.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 걸리죠. 그러면 걸리니까 어디로 살짝 빠져요. 등기관서 줄 쳐놔봐요. 등기관서. 자 등기 보면 등기소에서 발행한 근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등자 동그라미잖아요. 등기 필정.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이게 자 15회 때도 단독 문제, 25회 때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건실까요? 자 봐봐요. 자 이 질문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을 뭘로 살짝 건실까요? 토지 표시 사항은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사실은 뒤에 등기관서가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 뭐가 따라붙을까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된다. 자, 이 문제도 15회 때 그다음에 자 15회 때, 25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된 게 바로 요 지문이에요. 그럼 다시요. 소유자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걸리면 누가 따라붙어? 등기관서 또 따라붙어야죠.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그런 것들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방가로 1번의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에 대한 소유자 정리 찾았죠. 특히 2번으로 가봐요. 동그라미 2번. 자 2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해봐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한번 잡아봐요. 앞으로 자기가 기본서를 어떻게 읽어 나가는 건가.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자 12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자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인간 리모컨이 불러봐요. 사실관계 정리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죠. 자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요, 사실에 힘써요? 사실에 힘써죠. 그런데 등기부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죠.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렇다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요 토지의 표시를 뭐예요?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는 누가 정리해요? 등기관이 정리하죠. 그럼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시스템이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등기부에 등기관아 지금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 좀 정정하라. 그래서 불일치 통지를 해주는 거야.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여기에도 행간편을 딱 가나요.
자, 토지의 표시 여기 포인트야. 자,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만 줄쳐놓고 그러면 봐봐요.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지서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 동그라미.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그래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불법 통지라고 그래. 이걸 불법 통지. 자, 그러면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잘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가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신경 꺼만 와. 신경은 꺼라는 거야. 그러면 신경 쓸 사람은 누구죠? 권리는 등기소 등기관이거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한테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즉 토지의 표시, 대장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읽어봐요. 무슨 통지? 불법 통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방가로 2번 가서 지적소관청의 보험 여부 확인과 직권에 의한 소유자 정리가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예,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잘라서 거기 1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이렇게 써요. 의심을 했어.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요 1번 앞에다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다 요 1번 앞에다 한번 써봐요. 의심이 했다는 거예요. 요 1번 앞에다가 의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이에요.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죠? 등기소에 와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명백히 달라.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도지적소관청이라고 있는다. 직권. 그렇죠. 그러면 찾아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분명히 있을 거야. 요 조문 시스템이.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읽어봐요. 본인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로? 세 번째 줄걸 끝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죠?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쳐놓고 그러면 잘라요. 잘라놨어요. 자, 여기 소유자를 줄쳐놔봐요. 소유자. 자, 소유자는 그 밑에 권리라고 써봐요. 권리.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 사실에 힘써? 사실에 힘써죠.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래서 끝에 가서 자, 갑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 조문도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참 재밌는 조문 구조예요. 요 자체가. 자, 여기 한번 다시 봐봐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야 발전성이 있어. 어렵더라도 자꾸 생각을 하라고.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조사하긴 했어. 그래서 명백히 다르더라. 이 설명을 들어봐요. 자꾸. 저 명백히 다르더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근데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럼 부탁조로 나와야 돼. 그러면 요구할 수 있다지. 요구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요 조문도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자, 이거는 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 직권으로 뭐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요구하여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사실에 힘쓰는 거지 권리에 힘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어. 이혼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돈 내.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가서 끝에 가서 무료로 한다. 그래서 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야. 등기부를 열람할 때 무료로 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요 2번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등기법에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2.5점짜리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시스템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가봐요. 그러면 방가루 2번을 가봐요. 자, 신규 등록지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예. 그러면 신규 등록 줄 쳐놔봐요. 자, 신규 등록 무슨 신자야? 새로운 신자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권리관계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작년에 모의고사에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장난쳤고 토지 소유자는 등기관이 아니에요. 저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요거 뭐예요? 나름대로 요 정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야. 자, 이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1페이지부터 교과서 라스트 페이지까지 전부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않게 해서는 이걸 자꾸 따져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읽어봐요. 아니야, 사실관계랑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해야 돼. 자, 지금 사실관계. 밑바닥이 무슨 관계? 사실관계. 뭐야? 사실관계. 앞에가 사실이면 사실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여기 봐봐. 무슨 관계? 권리관계. 읽어봐요. 권리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럼 다시 읽어봐요. 사실관계로 무슨 사실관계야?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읽어봐요. 직관, 그렇죠. 직관. 이런 관계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앞으로 자기가 발전성이 없어요. 발전성이. 지금 자꾸 넣더라도 쓰는 것보다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느낌, 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감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125페이지 제6절 뭐가 나와 있죠?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예, 여기도 별표 5개 놓으세요. 제6절도 엄청나게 어려워해. 요 자체도. 그러니까 오늘 느낌을 가져보라고.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더 써봐요. 자, 이렇게 해서 딱 거기 자 125페이지 상단에다가 자 이렇게 칸을 좀 벌려놓고 사이사이에다 부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기존에 썼던 사람은 봐봐요. 자꾸 외우고 계셔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그다음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신청과 직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자꾸 숙지하고 계시라고. 딴 사람에 대한 배려니까 쓸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등록상 정정은 크게 어떤 측면이 있다.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여기 읽어봐요. 다시. 사실, 권리. 근데 외우기는 외웠어요. 써먹지를 못해. 봐봐요. 분명히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봐봐요.
자, 이게 차이야. 봐봐요. 자기가 여기는 외웠어.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자, 우리 수능 세대는 잘 풀어.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암기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응용을 못 한다고. 자, 그러면 분명히 답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배우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OX. 봐봐요. 이걸 응용을 못하죠. 여기는 외웠어.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등록상 정정에는 제한이 없다. 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써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은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등록상 정정에는 그 사이에는 제한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측면이 있게 돼?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그러니까 요즘은 왜 점수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외워놓고 이걸 활용을 못 해먹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인 집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2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막 인강을 막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처음 들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앞으로 다음번 두 번째 들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진정한 스타일이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설명을 하는데 못 들으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든. 아니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별 걱정을 안 해요.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애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느낌이 있다고. 그럼 봐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오야 X요. 당연히 오지. 왜?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니까 그 사이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과 뭐가 있기 때문에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써볼까요? 여기 봐봐요. 선생님. 사실적 측면의 정정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은 앞에 뭐가 깔려 있어? 소유자가 깔려 있죠. 소유자 신청이니까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왜 권리인데? 왜 권리적 측면인데 사실적 측면인데 소유자가 신청합니까? 그러면 또 느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이제 이해하고 써보자고. 봐봐요. 누구 토지? A 토지. 요거 누구 토지? B 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경계가 바뀌었죠. 또 하나 뭐가 바뀌었어? 면적. 그러면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근데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못 해줘. 왜?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B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요. 자, 경계 면적의 변동. 경계 면적. 자, 그러면 경계 면적은 경계하고 면적의 변동은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인데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누군데? B죠. 그러면 A가 그러면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B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써요. 그러면 승낙서. 자, 승낙서. 자, 그러면 B가 승낙서 써줘 안 써줘? 안 써주죠. 왜? 자기 땅 뺏기는데. 그러면 B가 뭐라고 A한테 요구할까요? 야, 승낙서 받아. 판결서 받아와. 그러면 내가 강제적으로 뺏기는. 그러면 승낙서 읽어봐요. 판결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승낙서 또는 판결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 봐봐. 뭐가 바뀌었어? A가 B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면적하고 경계가 바뀌었죠.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면적과 경계가 바뀌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다 알아서 안 해줘. 그러면 얘네들이 뭐예요? 사비를 들어서 청량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나 첨부해 줘야 돼? 써요. 자, 청량 결과물을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그래서 청량 성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신청. 그러면 이제 이해가 끝났으니까 뭐예요? 경계 면적은. 자, 봐봐요.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왜 직권이 안 되고 신청해야 할까요?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 승낙서 또는 판결서.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청량성과도가 여기만 나옵니다. 그럼 딴 데에서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X야. X라는 거야. 자, 의미를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각이 있는지 한번 보죠. 읽어봐요.
자, 옆에다 써요. 지적소관청이네.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지가 정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어디에 힘쓰는데? 사실에. 그렇죠. 사실적 측면의 정리.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왔다. 자, 이제 벌써 자, 직권정정과 관련돼서는 워낙 자주 출제되고요. 이거는 따로 별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직권은 별표 3개짜리고 역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고,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반드시 출제돼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야. 근데 등록사항 정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직권정정이야. 자, 직권정정. 요거 몇 개? 10개가 법정되어 있어요. 10개. 근데 10개를 외우느냐? 미쳤어 외워요. 미쳤다고 외워? 그렇죠? 느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봐봐요. 이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제 잘 이제 그동안 갈고 느낌을 갈고 닦았는지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자, 직권정정사일까요? 아닐까요? 눈치 빠른 사람. 자, 여기 봐봐요. 뭐세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잖아.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지적소관청이 봐봐요. 무슨적 평면? 사실적 측면. 무슨 정정이야? 직권으로 하고죠. 직권으로 정정해줘. 사실적 측면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용 계획확인서가 잘못 정리된 경우 직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토지용 계획확인서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토지용 계획확인서는 뭐가 없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 10개를 외울 게 아니라 직권은 누가 잘못한 경우다? 지적소관청이. 좀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 읽어봐요. 등기, 미등기, 공통점. 권리적. 또 등기 그러면 저 죽어버릴까요? 설날 전에 저는 죽어버릴까요?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권리적 측면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된 토지.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직권. 자, 또 하나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장 발급받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신청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된 토지는 읽어봐요.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네. 자, 읽어봐요. 뭐가 됐대? 등기 됐죠. 그러면 써요. 등. 그 다음에 등이야. 자, 그러면 등이 뭐냐? 등기필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 정보,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거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등기된 토지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미등기된 토지. 자,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 토지 읽어볼까요? 가족관계 등록부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해관계자만 볼 수 있어요. 국가라 할지라도 가족관계 등록부는 함부로 못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읽어봐요. 신청이란 직권은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야. 가족관계 등록부야. 자,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는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로서 요거는 자꾸 이제 함정을 파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다 써요. 읽어봐요. 미등기,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주민등록등본으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스템이 딱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등기 토지는 요걸 이제 신청을 직권으로 건설한다고. 신청 직권이 아니야. 뭐라고요? 신청. 가가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읽어봐요. 미가신. 요거 정문에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시스템이 이제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다 포인트를 다 잡았어. 그러면 책을 읽으면 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기본서 책을 읽을 때 키워드가 달달달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등록상 정정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읽어봐요. 신청, 직권,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마음 같아서는 진도 안 나고 애울 때까지 진도 안 나오고 싶어. 요거 애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맡겨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읽어봐요. 자, 소유자잖아. 소유자. 소유자가 신청. 소유자 신청. 읽어볼래? 소유자 신청. 읽어볼래? 소유자 신청.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등록상 정정은 그래서 뭐예요? 대의 신청이 안 돼. 그래서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자,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요거 한번 꼭 잡아놔야 돼.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돼야 돼요. 개정되고 나서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 자,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됐으니까 대비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 애울 게 아니라 감각을 잡아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요? 소유자 신청 요거. 자, 신청 요거. 소유자 신청. 그럼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읽어봐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러면 이제 다 배운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또 풀어주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도 못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 4월달까지는 읽어봐요. 읽어봐요.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야. 트레이닝이 계속 나름대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봅시다. 이제 책을 읽어 나갈 때. 자, 125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1번에 가서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자, 표시는 가로 열고 겉에다 사실이 권리. 사실. 그럼 사실적 측면은 여기 봐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두 가지가 있죠. 읽어봐요. 신청과 직권.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 신청 줄쳐놓으세요. 자, 거기 125페이지 맨 위에 가로 1번하고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 찾았어요? 예, 신청을 찾았죠.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그럼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저는 방가로 1번을 애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 소유자 신청. 읽어봐요.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 나오면 끝에 마무리를 신청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방가로 2번의 경계 줄쳐놔봐요. 자,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은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읽어봐요. 경계 면적은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신청이죠. 그러면 보면 등록상 정정을 해서 인접되는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직권을 정정할 수 없다.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툭 쳐봐요. 어디에 줄쳐놔야 돼? 승낙서. 2번은 확정 판결서 정본. 그러니까 애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이 관계를 시스템을 구성해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요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체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방가로 3번에 가볼까요? 자, 1번을 한번 가봐요. 경계 면적 줄쳐놔봐요.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뭐 해야 돼? 청량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줄쳐놔요. 등록상 정정 청량 승가도 찾았죠. 거기에다 별표 하나 놓고 1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시스템이 키워드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제.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또 까먹었다. 소유자 신청. 자, 원래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근데 소유자가 신청한 건 경계 면적에 대해서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야. 근데 왜 소유자가 신청할까?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 승낙서. 승낙서 써줘? 안 써주죠. 그럼 판결서 거죠. 그러면 이때 판결서는 무슨 판결일까요? 자, 봐봐요. 우리 그동안 쓸 필요 없이 전전주에 했으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불러봐요. 이행,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형성. 그러면 요 판결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잖아. 경계 확인 판결이잖아. 그렇잖아요. 경계를 확인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경계 확인 판결. 그래서 우리가 뭐 15일 때 2.5점짜리가 또 여태 판결의 의미는 무슨 판결서나 읽어봐요. 여태 판결서는 경계 확인 판결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가보죠. 가로 2번에 찾았어요. 가로 2번은 무슨 정정이에요? 직권 정정. 그럼 직권 정정은 가로 열고 누가 잘못한 경우야?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야.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이 있을 때 지가 발견했으면 지가 직권으로 정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누가 잘못한 경우야? 지적 소관청.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몇 번까지 있나 봐봐요. 뒷장 한번 넘겨봐요.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10개. 그러면 요거는 누가 잘못한 거야? 관청이. 그렇죠.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거. 자, 지적소관. 그러면 요 직권 정정은 결론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잖아. 자, 그러면 거기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갈까요? 자, 토지 이동. 봐봐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 봐요. 토지 이동. 잘라봐요. 토지 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거든. 그러면 토지 이동은 사실이죠. 자, 결의서. 누가? 지적소관청이 내용과 다르게 정리해놨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정정을 해줘야 하죠.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이치가 면적에 정감 없이 출천하여. 면적에 정감이 있대 없대? 없대. 정감이 없다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정정? 이치 정정. 이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꾸 외우려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일단은 이해하려고 습관을 하라고. 자꾸 이해하는. 그래야 머리가 탄력적으로 바뀐다니까.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이죠. 도면 앞에 이거 읽어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지적소관청이 도면을 보니까 요 한 필지거든. 자, 좌표가 잘못됐어. 얌마 옮겨. 지가 옮겨야죠. 자, 거기 읽어봐요. 무슨 정정이야? 읽어봐요. 위치 정정이야. 면적의 정감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 직권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정정이냐? 이치 정정이다. 자, 경계 정정이 아니라 이치 정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장난될까요?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그때는 안 돼요.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여기 봐봐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누가 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특히 1번도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 1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뭘로 장난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친단 말이야. 매번 출제가 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작년에 6번이 출제됐어요. 6번. 자, 동그라미 6번. 자, 지난번에도 했고 여기 한번 보자. 자, 등록전환 출처나봐요. 자,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이 뭐예요? 자, 이해를 해요. 자꾸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 등록전환이 뭐예요? 바꾸는 거 그러면 안 되지.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가는 걸 해야지. 저기 봐봐요. 등록전환이란 임에서 토로 가는 거잖아. 임토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청량을 하거든. 청량을 해봤더니 허용범위 초과가 있고 허용범위 이내가 있어. 자, 허용범위 이내는 그대로 등록해주면 되겠죠. 근데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가 포인트야. 초과가 포인트. 초과 찾아야 돼요. 초과하여 찾았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초과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임에서 토로 가죠. 자, 청량했어 안 했어? 했어. 누가 검사해?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자기가 정정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저 약장사 아니에요. 요즘 집사람이 제 강의 듣고 있는데, 딴 데서 강의 듣고 있는데, 뭐 저보고 좀 뭐라 그래? 저기 아빠, 왜 저 약장사 같아? 그래서 약장사 아니에요. 약장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30일에로 갑니다. 자, 30일에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문제 복원해 줄게. 30일에 기출문제야. 단독 문제야. 자, 봐봐요. 이게 30일에 기출문제야. 자, 봐봐요. 읽어봐요.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 초과한 경우 처리 절차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정답은 1번에 있었네요. 자,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는 결론적으로 직권 정정이야. 직권 정정. 그래서 이게 30일의 기출 문제야. 단답 문제로. 3답 문제로.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각을 잡으라고요. 감각을 잡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초과냐 이내냐를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요거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봐봐요. 읽어봐요. 아, 잘 안 보여요? 예. 읽어봐요. 15의 기출 문제야. 읽어봐요. 기출 문제야. 그러면 여기 언제 나왔어요? 30일에.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 해서 요거 조심하라 그래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거든. 이해하고 줘요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록 전환 시 초과는 읽어봐요. 초직. 그래서 초직. 그래서 이걸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거든.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이해하면 되는데 시험장 가면 나오면 1초 만에 풀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다. 30일에 때. 자, 봐봐요. 허용범위 초과. 그럼 뭘 찾아라? 직관. 그렇죠. 그거 틀린 사람은 30일에 때 틀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오늘 직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직장을 넘겨 10번 한번 보자. 자, 10번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10번. 자,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니까 봐봐요. 한번 사고를 가지라는 거야. 자, 척관법. 그럼 척관법 밑에다 한 평이라고 써봐요. 미터법이 얼마예요? 3.3이라고 써봐. 근데 지적소관청이 한 평을 2.3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230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지적소관청이 잘못 환산했죠. 지가 잘못했죠. 그러면 읽어봐요. 직권, 그렇죠. 직권 정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봐봐요.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으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제일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요 직권 정정 10개를 마다 별표를 3개 놨더니 첫자 따서 외우는 사람. 사이코야, 사이코. 훈련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직권 정정 10개는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플러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4번에 가로 3번을 봐봐요. 가로 3번. 자, 가로 3번 찾았어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 그래서 방가로 2번을 봐봐요. 찾아서 가는 것도 중요해요. 방가로 2번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정정 대상 토지의 통지. 자, 여기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또 30일에 때 뭐냐? 가로 넣기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이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정황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지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연 안에 거기에다 가로를 쳐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가로를 치고 적고 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대항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적은 부분을 거기 흑백 가로를 쳐봐요. 흑백을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요게 이제 자, 가로넣기로 나온 문제입니다. 붉은색 흑백. 앞에가 흑백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색깔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붉은색을 뭐라고 그러냐? 고딕, 명조책, 붉은색 이렇게 나왔다라는. 근데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답을 다 줘. 앞에서 답을 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냥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감을 가지고 찍어 나가는 거예요. 감을.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워밍업을 한 거고. 자, 그럼 밑에 가서 126페이지 2번 읽어봐요. 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 찾았어요? 예, 우리 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봐봐요. 눈으로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는다고. 이거 봐요. 뭐예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 자, 권리적 측면은 그러면 방가로 1번 가서 등기된 토지 줄 쳐놔봐요. 제목만. 그러면 이제 읽어볼까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등정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소유자니까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등 한번 외쳐보자.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이렇게 나오네. 자, 등기된 토지는 지금 지적소관청 투자로 원칙은 뭘까요? 직권이죠. 그래서 등기된 토지 가로 열고 써요. 자, 읽어봐요. 직권, 신청.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자, 미등기된 토지 찾았어요? 자, 미등기 토지는 아직 등기가 안 됐죠. 그래서 자, 그 밑에 가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증명서 줄 쳐놔봐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즉 가족관계 등록부거든. 자,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발급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신청 동그라미 있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신청. 찾아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 신청을 직권으로 살짝 장난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가로 열고 써요. 자, 미가신 다시 한번 써봐요.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신청해야 한다는 거야. 신청. 그래서 읽어봐요. 미신. 읽어봐요. 미가신. 이렇게 이제 문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봐봐요. 이걸 전체를 어떻게 다 해요? 이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우리 형님들은 자, 핑계를 대죠. 무슨 핑계를 댈까요? 내가 봐요. 암기가 안 된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가 객관식이야, 중간식이야? 객관식. 그러면 객관식은 지문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뭐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읽어내기만 하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자, 등록상 정정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읽어봐요. 신청과 직권 이렇게. 그러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그러니까 요거 등록상 정정을 딱 할 때 스타트를 두 개를 딱 나눠둬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등록상 정정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고 그 겨울에 대해서 지금 요걸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요거 직권, 요 부분일지 요 부분이 출제될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돼. 저는 이쪽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야. 문제 틀림없어요. 올해도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선생님 무슨 복습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등록상 정정. 이제 써놨으니까 쓸 필요 없이 잡아봐요. 자, 그러면 지적 정리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져.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 정정.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돼. 그게 무슨 족탁? 등기 족탁.
권리적 권리인가?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하니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런 선등기 후대장 이게 바로 소유권 변동 사실의 변경 사실의 통지 간단하게 보시면 등기 필통지 제도야.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읽어봐요. 또 등록상 정정이란다. 권리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두 개가 있다. 신청과 직권.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읽어봐요. 사실 좋아요. 진짜 사실이라고 읽어야 돼. 이제 그걸 시스템을 훈련을 해놔야 되거든. 권리죠. 이제 영원달 목표는 이게 권리냐 사실이냐. 그러니까 여기 지목을 뭐 보통 읽으라면 봐봐요. 지목 이렇게 읽은 사람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 지목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랑. 자 소유자는 권리관계. 그걸 머릿속에 잡아놓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사실관계 정립과 권리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읽어봐요. 사실이죠. 사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자 읽어봐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자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름은 틀려. 누가요? 자 집안은 무슨 표시는? 토지의 표시. 즉 사실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걸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오늘은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책을 갖고 있거나 자 수업을 안 듣고 자기가 혼자서 기본서를 읽으면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그래요. 글씨만 읽고 있다는 거야. 빨리 이렇게 수업 들어가면서 감각을 익혀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모선력이 폭발력을 발휘한다. 읽어봐요. 응용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응용력. 지금 우리가 형님님들은 열심은 해요. 열심은 하는데 지금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감각을 자꾸 익혀 나가야 된다는 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